장경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태 의원 질의하세요.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방금 후보자께서 조용히 하세요. 이 답변 과정에서 태블릿 PC 관련돼서 이의 신청된 바가 없다고 얘기하셨나요? 그건 아니시죠? 예. 이 신청을 변호인 통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손자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 과정 또 태블릿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면으로 분명히 이의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압수수색 목록에도 보면 전주지방검찰청 목록에 분명히 아이패드 목록이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굳이 수사 보고를 받지 않아도. 구체적인 내용 모르고 그러한 부분에 논란이 있고 전주지검에서 알겠습니다. 경고가 다르다는 분명히 답변은 알고 압수수색 있습니다. 물품에 아이패드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모르셨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시간대로 오신 거 아니죠? 그럼요. 자료 예. 제출 잘 하셔야죠. 그리고 왜 목소리 이렇게 좀 목소리 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답변을 좀 떠보도록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답변이 안 들린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해주십시오. 저희는 들리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세요, 후보자님. 예, 알겠습니다. 이번 후보자께서 너무 충성 총장이셔서 참 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정권에 충성할 수는 있어도 민생 수사는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 다셨죠.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 기조실장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초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기조실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찬성 의견이셨죠. 부분적 찬성. 8개의 징계 혐의 중에 제가 뭐 뭐 부분적 속기록 다 까야 됩니까?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열 총장과 징계 청구 8가지 혐의 중에 부분적으로 징계 동의하시는 것 있으시죠? 부분적으로 제가 징계 동의한 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 징계 동의하셨습니까? 제가 동의한 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징계 예. 동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재판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재판부 판사들의 이 개인정보 및 성향 불법적으로 자료 수집한 것에 대해서도 징계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위원님,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징계 사유를 법무부 기조실장은 말씀하시는데 징계 결재 라인이시잖아요. 징계 결재 라인이 아니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결재 라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징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직무집행 정지 결재 과정에서 징계의 사유와 절차가 적법조차에 반하다고 아니, 생각해서 본인의 의견을 징계를 묻는 거예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행정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기조실장이잖아요. 그래서 법무부의 징계를 안 기획, 했습니다. 조정 예. 그리고 입장을 정리하는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사장급에. 예. 그래서 이거 지금 하나하나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답변 안 하시니까. 그럼 대검 감찰부에 이 한동훈 당시 검사에 대한 감찰 수사 착수 보고를 받고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그 징계에 제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징계 절차에는. 다만 직무집행 정지 명령 과정에서 징계를 거부하였고 실제 징계 절차는 검찰국에서 진행한 거지 규조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낸 것으로 지금 당시 후보자가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서 징계 청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긴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징계 청구에 대해서 직무정지 징계 청구에 대해서 입장을 내셨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그러면 검토도 안 하고 입장을 내신 거예요? 징계 청구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위원님,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아니,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러니까 당시 상황 다 알고 있고요.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지금 그 당시 기조실장 당시의 입장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묻고 있는 겁니다. 이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 강행해서 수사지휘권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저는 당시에 징계 절차가 전체적으로 적법 절차에 반하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근거가 이 사유에 없다고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전부 그러면 지금 민원 원본인 것처럼 이 한동훈 전 총리 수사검사들에 대한 이 감찰이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 제출한 서류 이런 부분이라든지 감찰 착수 사실이 외부의 언론 보도 알려진 것, 또 국정감사 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 이런 정치적 중립 위반 이런 부분들 다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신 거죠? 위원님, 제가 당시 징계 기록을 보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없다고 하셨고 그러면 왜 여기에 대해서 징계 청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입장이 징계 대상이 없는데 그럼 입장을 내시지 말았어야죠.
입장을 낸 징계 게 내용도 모르고 입장도 없는데 왜 입장을 내셨습니까? 입장이 없는데. 입장을 낸 게 아니고 징계 절차에서 직무집행 정지 명령 공문에 결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제가 저 입장을 별도로 아니 발표한 내용도 적 모르면서 없습니다. 징계를 거부하십니까? 그럼? 그 당시 상황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답변해 보세요. 절차나 사유가 제가 결재할 수 없는 사유를 사유였습니다. 모르셨다면서 정당한 이유가 안 된다고 판단하셨는데 왜 사유를 알고 계신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러면 결재 거부하시면 안 됐죠? 그러면. 사유는 어떤 사유인지는 보도자료를 보고는 알았습니다. 네, 그것도 예. 충분히 답변하시고요. 특활비 저희가 결산 소위하면서 보면은 전혀 소명 안 하십니다. 특활비가 무슨 쌈짓돈입니까? 저희 영수증 집행 내역 알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제출합니다. 이게 지금 영수증입니까? 특활비 1억 5천만 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특활비 제출 영수증이고요.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당시에 직무정지 영수증입니다. 두 건의 직무정지 중에도 11월 26일에 400만 원, 11월 30일에 2,821만 원 사용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청와대에서 특활비 사용했다가 이거 문제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탄핵 이 심판 과정에서. 근데 왜 직무정지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특활비 사용해도 됩니까? 그거를 당시 직무정지된 총장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차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조남관 차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남관 특활비 결제를 조남관 차장이 하지 않아요. 검찰총장이 합니다. 직무정지된 검찰총장이 자신이 셀프 결제해가지고 스스로 특활비 결제를 해서 사용한다니까요. 제가 그 그건 문제 부분은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수사 사실관계를 대상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적절한 행태, 그러니까 당연히 알지 못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사실관계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셀프 결제해서 본인이 직무정지 과정에서 특활비 사용한 거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아니,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아니, 어렵습니다. 최소한 본인 입장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학생도 이거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직무정지된 검찰총장이 자기가 결제해서 특활비 사용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영수증도 제출도 안 하면서 자기 쌈짓돈입니까? 개인 사비예요? 위원님께서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신 거 사실을 아닙니까?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가정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질의가 우리 거짓이라고 지금 아니, 전제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실한 부분을 위원님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이 결제해서 자, 정리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거잖아요. 이럴 때 후보자님, 예. 제가 사실관계를 모릅니다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 하고서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요, 다음 조배숙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비례 조배숙 의원입니다. 예. 지금 검사들이 지금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예. 뭐 지금 김영철, 강백신, 박상용, 엄희준. 근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라든지 이재명 그 대표 수사하고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검찰이 위기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수사를 하면은 자꾸 탄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하는 기간 업무도 정지되고 또 낙인 효과도 있으며 여러 가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검찰을 이끌고 가는 검찰총장의 어떤 그런 소신과 양심에 따른 그런 그 결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수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최근에 자꾸 이제 뭔가 이게 어떤 의혹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김정숙 여사 부탁으로 김 여사의 친구가 다혜 씨에게 5천만 원을 대신 송금을 하고, 또 문 전 대통령의 저서를 낸 출판사가 다혜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정황까지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본인 얘기입니다. 2017년도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자, 이건 우리가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검찰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공정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그 모두 그 발언을 하실 때 보니까 이 검찰에 이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지금 보면 이 신뢰를 회복하는데 그 검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수사 시스템이 지금 검수완박이랄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보면은 지금 검찰청을 지금 폐지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면은 헌법 제 89조 16호에 보면은 검찰총장의 임명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검찰총장의 그 위치가 헌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도 헌법적인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을 폐지한다는 것, 그거는 저는 이건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을 거치면서 국가적인 그 범죄 대응 역량이 아주 급속도로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의 그 직접 수사권, 보안 수사권 박탈에 따라서 국민 권익이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 이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들의 지체 문제가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검찰은 우선 사건 지체를 위해서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안을 좀 더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력을 좀 다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좀 경륜 있는 고검 검사들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또 파견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형사부의 인력을 조금 더 조정을 함으로써 그런 지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일선 검사들 또 검사장들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도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검토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뭘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거나 했을 경우에는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죠. 근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치보복 수사는 아니죠. 보복할 자격과 지위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참 안심합니다. 자, 전현희 의원님 오전 질의 마지막 해주세요. 제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네.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폐륜 수사라고 생각해요. 질문 시간에 하세요 그거. 왜 이렇게 의원이 본인도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너무 편파적으로 아니 편파적으로 위원장 발언권도 얻지 않고 왜 편파적으로 발언해요? 위원장 발언 얻고 얘기하세요. 아니 위원장이 공정하게 하셔야죠. 공정하게 하는 얘기예요. 공정하게 하고 있어요. 질의하세요. 네, 지금 PPT 보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제공하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를 청탁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중앙지검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 수사 결과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중앙지검이 그런 결정을 지금 한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도상으로도 그렇고 무혐의 실제로 결정을 한 것도 모릅니까?
아니, 무혐의 결정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수사 진행 중이고 곧 지금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혐의 열릴 예정으로 알고 결정을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현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만약에 수사심의에서 재수사 결정이 내려지면 후보자가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게 될 수사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후보자의 개인적인 생각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을 보면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하거나 일체의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규정입니다. 그러면 자 묻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업무 대통령 직무입니까? 국가보훈부 네. 말씀해 주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 질문에만 답을 하십시오. 국가보훈부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입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사무를 총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무 범위에 해당하죠? 제가 근데 지금 위원님 계속해서 직무 범위에 해당하느냐만 답을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답을 한 걸로 보고요. 법사위 이완규 법제처장도 이 자리에서 보훈부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한 현충원 안장권은 국가보훈부 소관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자문위원 위촉은 확인해 보니까 행안부 소관 업무입니다. 또 통일TV 송출 재개 확인하니까 방통위 소관 업무입니다. 방금 후보자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직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인 업무가 대통령의 업무이고 대한민국 모든 부서를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 책임자로서 이 모든 업무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내일 모레 여기에 곧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곧 내일 모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수사심의회랑 상관없이 법의 해석을 묻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의 업무라는 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왜 답변을 못 지금 합니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구체적 물어보시는데 사안이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대통령의 업무에 해당하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과 자, 연결될 수밖에 그런데 없는 질의 아닙니까? 중앙지검은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맞습니까? 그렇게 후보자의 무혐의 결론, 생각을 묻습니다. 후보자는 무혐의 어떻게 결론을 생각합니까? 내린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그것도 모른다고요? 구체적으로 그 보고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방금 제가 알 수 없지 제가 않습니까? 질문을 드린 이 내용에 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감사의 뜻으로 이 청탁을 하고 선물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중앙지검이 판단을 했습니다. 도대체 삼척동자가 웃을 일 아닙니까?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너무나 명확하고 그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청탁금지법에 명확합니다. 그런데 300만 원 그리고 화장품 포함해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또 청탁금지법은 청탁 관련해서 청탁에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데요. 청탁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청탁을 한 사실만으로 처벌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탁만 하면 그 청탁이 실현됐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정신입니다. 근데 검찰은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일체의 금품을 직무와 관련해서 수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배우자는 물론 금품을 아무리 받더라도 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가족, 배우자들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게 청탁금지법 규정이에요. 그러면 검찰은 직무 관련성 있는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을 수사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반드시 신고하고 그 물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인 대통령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사안은 직무 관련성이 너무나 명백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것이 명확하고 청탁을 한 사실이 명확하고 청탁이 이미 했다는 것을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면죄부를 준 것은 명백히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3일 뒤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당시 전원 외부 민간위원입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 후보자 입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예,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총장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조직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총장도 아니고 후보자이신 분의 말하는 것이 거의 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 후보자의 생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위원님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시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할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사심의위원회라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수상한 심의위원회죠. 아니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 후보자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쪼르르 그렇게 따라가서 의견을 내면 그게 무슨 수사심의위원회예요? 수상한 심의위원회지. 이번에는 저희가 오래 기다렸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질문이 끝나면 위원장님 유상범 간사는 반복적으로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세요.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고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